네, 목요일 우리 증시 상승 이어받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속에 코스피는 1% 넘게 또 코스닥은 2.2% 상승.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 탄력도가 조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만 선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변영인 대표, 유창희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요 이슈가 있다고 했거든요. 두 가지 주제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또 반등이 나와서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무 AI 의료기기에만 치중했었지 다시 보자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엔터와 콘텐츠주들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종목 선별해 드릴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의료 AI 기기에 관심이 좀 많이 뺏겼었다. 네. 근데 원래 의료기기주들의 강자는 미용 의료기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의료기기는 저도 작년부터 계속 미용 의료기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올 상반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쵸. 2분기 그러니까요. 2분기 때까지는 좋았는데 2분기 이후에는 이제 조금 많이 올랐다는 인식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침없는 성장주. 로봇 AI 안 달면 재미가 없었죠. 그렇죠. 뭐 뭐든지 AI 로봇만 달면은 그냥 끊임없이 날아갔었던 또 시기가 한 2달 정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그렇게 강했던 2차 전지도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흐름 자체는 항상 좀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미용 의료기가 조금은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대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또 반등하고 있는데 두 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주들 탑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씩 골라봤고요. 요즘은 종목이 잘 안 겹치네요. 변영인 대표님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루다 선택했고 본부장님은 제이시스 메디칼과 바이오플러스 인터로조를 갖고 왔습니다. 클래시스는 뭐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정한 기준은 사실 이 상승률 관점보다는 뭐 실적의 어떤 성장성들이 좀 더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슈링크의 이 누적 판매 대수가 13,000대를 좀 돌파했다라고 최근에 밝힌 바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트렌드, 뭐 고령화 사회에서의 뭐 임플란트는 뭐 필수제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시장 캐파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의 뭐 최근에 의료기기의 누적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 좀 종합을 해보니까 뭐 제모기기라든가 레이저 그리고 고주파기기, 즉 우리가 이제 피부에 어떤 밀접한 영향인데 지금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는 조금 아름답게 그리고 또 보다 젊게 늙어가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들이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어떤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성장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피부 미용 관련 기기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가 지난 1년간의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클래시스는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이 가격 상승 요건을 좀 충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까지의 어떤 시장 전망치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봤을 때 클래시스는 오히려 성장성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기기 매출 포지션이 전체 48.9%인데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 보툴리는 톡신이라든지 피부 미용 제제, 즉 피부에 들어가는 직접 미용 의료기기 이외의 어떤 이 화장품이라든가 뭐 톡신 제제 등의 어떤 성장성들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판단해봤고 이루다의 경우에는 최근에 큐레타와 이 사업 제휴설들이 좀 이 가시화가 좀 되면서 여기서 부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하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저는 일단은 겹치는 게 없지만 제이시스 메디컬은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기업을 좋은 기업 한두 개만 잘 선택을 하면 뭐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전 충분히 클래시스만큼 좋은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비침습 관련된 수요는 시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또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게 된다면 옛날에 성형
그 관광 왔듯이 맞아요. 이런 간편한 미용 의료 그 시술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 쪽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 플러스는 약간 필러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메디톡슨의 톡신 그 톡신하고 필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주름 제거보다는 약간 이제 톡신 그 필러 쪽이 그러니까 지금은 리프팅 그리고 필러 메디톡스 이런 부분들로 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도 상당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2분기까지 실적 다 계속 좋았는데 주가는 못 갔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터로조는 미용 의료 쪽은 아닌데 네. 미용 쪽입니다. 그렇죠. 그 렌즈 시장. 특히 이 컬러 렌즈 같은 경우는 일본 매출이 엄청 높거든요. 일본 분들이 컬러 렌즈 엄청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진출을 못 하고 있는데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OEM이나 이제 ODM 특히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이 거의 10배 정도 되는 컨택트 렌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제 중국 쪽도 이제 리오프닝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경에서 렌즈로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인터로조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로조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실제로 제가 이제 소비자로서 네. 최근에 그 렌즈를 바꾸러 갔어요. 네. 근데 렌즈가 몇천 개가 있어서 거짓말 안 하고 렌즈 고르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쵸. 너무나 선택권이 많고 예쁜 렌즈도 많고 요즘은 뭐 아이돌이라던가 유명 뭐 케이팝 스타들이 다 이 렌즈를 바꾸면서 그걸 똑같이 사는 분들이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타픽을 이걸로 바꿀까요?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로조도 지금 박스권 흐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4월 달부터. 그래서 박스가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38,000원, 4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저는 직전 고점대가 15,000원 대거든요.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미리 골라놓고 가래요. 안 그러면 오래 걸린다고 인터로조 렌즈. 뭐 봐야지 골라면 그죠. 요즘 MZ들은 그쵸. 미리 뭐 골라놓고 간다고 하는데 착용해봐야죠. 그쵸, 네, 내 해봐야죠. 눈으로 봐야죠. 그래야 사죠. 인터로조 4.11%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탑픽이고 가장 네. 탑픽으로 줬던 클래시스 워낙 전통적인 미용 의료기기이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네, 지금 수급 측면을 보면 34,000원을 좀 이탈했고 오늘은 2.4% 상승 구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장비주의 특성들이 일회성의 어떤 초도 납품 이후에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의 장비의 추가적인 공급 이력을 좀 갖고 갈까. 근데 클래시스는 전체 매출 포지션 이외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일단 초도 공급된 장비 이후에 관련된 카트리지 수요의 어떤 이 증가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48%를 소모품으로 좀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는 60% 이상의 소모품 비중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공급을 하면 할수록 회사의 외형이 커지는 관점이다. 이 점 좀 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2,000원 선에서 지금 현재 주가 추이는 33,000원 부근 오늘 종가 부근도 괜찮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번 뭐 3분기 실적 시즌에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이거 네. 뭐 단기예요, 중장기예요? 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그 상단 직접 고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의 높은 수익성은 그 소모품 교체입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한 11,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10,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뭐 지금부터 추가적인 조정 나온다.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핫했던 AI 의료기기 대 네. 미용 의료기기 고르면요? AI 헬스케어? 네, AI 헬스케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AI 헬스케어가 조금 더 잘 가겠죠.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뭐 네. 대부분 고점 대비 50% 빠졌으니까. 근데 길게 본다라면 그쪽은 기술적 반등이고 이쪽은 이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은요? 저는 사실 좀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AI 관련 이 부분은 일단 뭐 숫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보더라도 AI와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플랫폼 연결은
여기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수익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약 개발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도 이 기대감 그리고 무한의 향후의 어떤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흐름인데 AI 관련 종목들의 지금 상승세 저는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지금 차익 실현은 좀 있지만 성장성 관점에서는 그래도 피부 미용기기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미용기기는 실적이 좋으니까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실적도 좋을 만한 테마 있잖아요. 섹터 엔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엔터주 탑3는 어떨까요? 저희가 좀 더 범위를 콘텐츠주까지 한번 넓혀봤어요. 변영인 대표님은 그럼에도 JYP 엔터, 하이브, YG 엔터, 엔터 3사 골라주셨고요. 유창인 본부장님은 SM과 펜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하이브가 왔습니다. 하이브는 뭐 두 분에게 모두 다 선택을 받았는데 좀 의외인 게 펜 엔터테인먼트가 끼어 있는 것, 네. 그리고 JYP가 없다는 거 해명이 부탁 필요하겠네요. 네. 솔직히 엔터를 주제로 선택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그만 아니 뭐 몇 개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일단은 SM을 지금은 제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어떨 때는 JYP를 되게 좋아할 때가 있고, 맞아요. 또 어떨 때는 또 SM을 되게 좋아할 때가 있고, 이게 용어 상박으로 가끔씩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뭐 SM은 지금 뭐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속사 아티스트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하반기 계속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뭐 이승만 노이즈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카카오 엔터하고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M&A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시너지 효과, 이게 보통 이제 회사가 합치면 바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나거든요. 한 반년에서 한 1년간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 충분히 SM 주가도 엄밀히 따지면 최근 들어 조정이 나온 것뿐이지 다른 엔터사랑 본다라면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엔터에서 약간 컨텐츠로 조금 확장을 해본다라면, 그렇죠. 그나마 이제 작품을 좀 잘 만드는 쪽이 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제 시장 뭐 예상했었던 것보다 시청률이라든지 흥행도는 좀 떨어져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처럼 막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또 만인의 연인 아이유가 나오는 폭삭수가 쓰다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저는 주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컨텐츠 쪽을 본다라면 펜 엔터테인먼트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어쨌든 저는 하이브가 BTS 관련해가지고 계약도 다 이루어졌고, 당장 완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국씨를 포함해가지고, 4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3분기에 약간, 실적이 조금 아쉬운 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히 2분기 때, 충분히 4분기부터는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도 요즘은 좀 잡음이 없는 하이브이기 때문에 네. 두 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변영인 대표님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강수를 두시기도 했고, 네. 개인적으로 엔터주도 뭐 좋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고가권에서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횡보 장세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눈높이를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고점 돌파가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두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지수 조정 하에서의 뭐 JYP 흐름들 보면 지금 10만 원대, 10만 2천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게 뭐냐면 엔터제 수급은 일시적인 조정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투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3분기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대로의 어떤 시장 실적 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 여기서 저는 보다 관점은 이 엔터사들의 어떤 이 단기 악재도 있고 단기성 호재, 이 관점에서 4분기 실적 기조까지 좀 지켜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먼저 JYP의 경우에는 뭐 분기 최대 콘서트 이 관람 계획 뭐 87만 명을 좀 기록했다. 이 부분이 견고한 IP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수익성, 이 점을 좀 담보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 뭐 비차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의 어떤 미국 진출 가시화 속에서 어떤 흥행 여부, 이 부분에 따른 어떤 단기 모멘텀도 한번 주시해 보자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일단 뭐 BTS의 뭐 재계약이 뭐 무리 없이 연장이 잘 됐고, 그렇죠. 실적 뭐 관련해서 뭐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최근 어떤 조정폭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JYP 엔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GD의 뭐 재계약 불발, 블랙핑크의 뭐 재계약 악재 이슈. 그런데 지금 주가의 어떤 상황들, 회사의 현재적인 어떤 미래 가치를 다 훼손시킨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엔터사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자산은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에 따른 어떤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즉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악재는 전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오히려 지금 3분기에 신규 컴백을 좀 앞두고 있는 베이비몬스터의 어떤 컴백이 뭐 11월로 좀 연기가 됐다. 이 부분은 지금 YG 엔터에서의 어떤 악재를 좀 피한 이후에 시장 등을 좀 해보자라는 어떤 의도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서 단기 낙폭 과대에는 그래도 좀 한번 관심 갖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YG엔터도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고 또 큐브엔터도 급락을 했는데 보니까 그 펜타곤의 뭐 재계약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 엔터주들은 이 아이돌에 따라 변동이 너무 크다라는 게 좀 여전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육성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장기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아티스트를 발굴했다는 거는 또 그런 새로운 아티스트도 발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저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YG 엔터테인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블랙핑크 아예 뭐 폭망한 거죠. 재계약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신인 그룹들도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좋은 실적 개선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저는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큐브엔터가 좀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약간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는 하시다. 다만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 비중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하자라는 것. SM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일단 SM은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좀 길게 보고 있고요. 20만 원이요? 네. 그리고 11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서 YG엔터 되게 리스크 관리하자 해놓고 SM은 강력하게 20만 원. SM은 노이즈가 없잖아요. 노이즈가 없어서. 노이즈가 없으니까. 네. 손절가 11만 원 제시했고요. JYP 엔터 네. 목표가도 높습니까? 저는 조금 작게 잡아왔는데요. 10만 5천 원에서 11만 2천 원 구간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해봤고 목표가는 13만 원, 단기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20만 원 목표가 세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금 그만큼 SM은 다른 엔터사들 대비 리스크 요인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01%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2.1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마감해서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 우리 증시의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사실 어제 저희가 장 마감할 때 내일장도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오늘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은 뭐 CPI든 PPI든 또 추후에 그런 경제 지표를 보고서는 방향성을 탐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시장에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언정 그래도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내일장의 전망은 어떨지 이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겠네요. 자세한 지수 상황 김예술 아나운서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10월 12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요.
금리 인상 확률을 예측하는 패드워치는 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1%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빠져나갔지만 기관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1.2%대 상승하며 2,47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2%대 상승하며 835포인트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들 코스피부터 보시죠. 역시 오늘은 2차 전지 기업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알루미늄과 철강 기업들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사마 알미늄 상한가 29%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조일 알미늄 역시도 오늘 11%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 역시도 16%로 오늘 강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인 체시스 역시도 오늘 상승 흐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작은 일단 리튬 관련주인 테라사이언스가 주목을 받았죠. 이 자회사의 영향으로 오늘 역시 상한가로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플러스가 이 엔터 사업에 이어서 이커머스 사업까지 접목한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히며 오늘 시장에서 역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화나 관련 기업의 우리바이오도 급등 흐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이죠. 이 전기차 루시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루시드의 수혜주로 부각받으며 역시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대동기어가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보여주더니 그 상승 흐름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20% 강세로 오늘 시장에서 마감을 했고요. 유진로봇 역시도 어제에 이어서 강한 흐름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ST큐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그 수급이 몰리면서 1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어제 시장의 반등에도 이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등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엔터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하이브의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4분기 컴백 라인업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이 4분기 컴백이 예정된 이 가수들의 라인업이 막강하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세븐틴이나 정국 등의 앨범 판매가 예정돼 있고 그로 인해서 4분기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리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탄력을 받으며 그 상승 흐름을 점점 더 키웠는데요. 종가 7% 넘게 오르면서 24만 6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 흐름은 어떨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이어가시죠.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낸 코스피, 오늘 기관의 현물 매수 속에 679개의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479.82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내일장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 기술적 반등 예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 코스닥이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도 이어갈 포석을 깐 것인지 아직도 체크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까? 뭐 추세 상승은 아직은 뭐 이르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추세 상승이라는 얘기는 2,600을 넘어야지 추세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이다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뭐 오늘 뭐 한 2에서 3%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시장은 단기 바닥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증시가 어찌됐든 3일 동안 꽤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한 3%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은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전혀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로만 지금 2, 3일 정도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만 지금 이번에 매수를 잡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언제냐면 지난 만기 때였어요. 지난 9월달 만기, 선물의 동시 만기, 동시 만기 때도 만기 전날, 만기일 이후 기관 투자자가 2조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 쪽에서만 거의 3만 가격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주식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쪽에도
좀 주식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매수가 한 일간 기준으로 한 1,000억 이상 꾸준히 한 2, 3일만 들어와 준다라면 네. 증시는 충분히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 한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PPI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괜찮았잖아요. 네. 그럼 오늘 CPI도 예상보다 높아도 이 역시도 그냥 넘어가 줄까 아니면 오늘까지는 그러면 안 될까요? 저는 CPI가 그러니까 근원 CPI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원. 왜냐하면 헤드라인 CPI는 좀 높게 나와도 네.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가 유가 때문에? 급락했잖아. 어. 유가가 이미 9월달 올라간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헤드라인 CPI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겠지만 근원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 왜냐하면 근원 CPI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CPI가 조금 높게 나와도 시장은 일단은 국채금리가 좀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뭐 급등은 힘들겠지만 완만한 상승 혹은 뭐 약간의 뭐 최근 많이 올랐으니까요. 미국 증시도 약간의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은 여전히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와 함께 오늘 삼성 SDI도 한번 모처럼 다뤄볼까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기관의 매수 속에 오늘 53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셀업체 쪽에서도의 좀 반등의 기조가 보이는 걸까요? 삼성 SDI에 대한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어제 신호탄이 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좀 영업이익을 또 달성했다라는 어떤 기조가 투자 심리의 어떤 개선인데 저는 삼성 SDI 최근 어떤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10월 4일 이 최저점이 47만 7,500원을 기록했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강하게 좀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인해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스텔란티스의 어떤 합작 공장 부지가 나왔다고 해서 이만큼 오른다? 자, 이 부분이 이 이슈 때문에 오른 것이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 가시화죠. 1공장의 어떤 생산 가시화는 2026년 그리고 2027년도 양산 부지가 확정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이 곧 공급이 된다.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했다. 저는 삼성 SDI의 어떤 성장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지금 꿈의 뭐 우리가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기술력은 지금 삼성 SDI가 좀 독보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참고를 해본다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의 어떤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틈새 시장에서의 고부가치 배터리를 삼성 SDI가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주셨네요.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고 그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 그중에 TCC 스틸과 사마알루미늄이 오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사마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신고가, TCC 스틸도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이전 고점인 7만 5천 원 선 부근까지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찾아봤어요. 왜 이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강했을까? 사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그 유튜브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또 나오면서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쏠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지라시처럼 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오늘 모처럼 강하게 올랐으니까 한번 유차희 본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네. 뭐 저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사마알루미늄 거의 상한가예요. 상한가 마감한 것이죠. 네. 그리고 TCC 스틸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근데 오늘 이제 최근에 그 좀 보신다라면 어쨌든 TCC 스틸하고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행보를 보여주다가 고점을 갱신하는 시장이 좋으니까 같이 또 올라가는 모습. 또 우리가 그렇게 못 가던 동아기업도 오늘 13%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기업은 9월달 급등했고 10월달 이번에 조정도 없었고 그냥 또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약간 이제 개별 이슈단에서 어떤 작은 이슈 혹은 뉴스에 의해서 급등을 보여주는 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올라오면서 또 최근 2차 전지가 어찌되었든 그 도요타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특히 이제 TCC 스틸은 그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관련해서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양극재만 봤다라면
그 이후에 약간 장비 기업들 받고 그러면서 또 이게 조금씩 확산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마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15만 2,400원, 29.04%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TCC 스틸은 6만 8,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하니까 그 안에서 더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을 옥석을 가려보자. 그렇게 해서 꼽힌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평소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토요타 이야기도 있고 또 원통형 배터리로 또 TCC 스틸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다른 상승 종목으로 한번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원 볼까요? 이 폴라리스 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테마로 붙여지고 있어요. 테슬라 테마로도 엮이고 있고 또 뭐 아마존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오른 거예요? 지금 AI 오피스 서비스를 지난달에 좀 출시를 했어요. 좀 출시하고 난 이후에 단기 기대감을 좀 수반을 했는데 이후에 AI 관련 섹터들이 모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최근 어떤 주가 조정 하에서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뭐 일단 모멘텀 관점에서 지금 뭐 테슬라가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자, 이 소식 때문에 이 관련 그룹주들 그리고 뭐 루시드와의 협업설, 사우디의 뭐 전기차 관련 이슈 이 부분들이 폴라리스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판단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 AI 서비스의 어떤 확장성 이게 유저의 가입자 수 관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일단 AI 서비스 출시 이후에 가입자 수의 어떤 이 변화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3분기 이후에 즉 4분기 실적 기조에서 신규 AI 오피스의 출시 이후에 따른 어떤 실적 변화 이 부분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좀 이 추세 이 테마성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 시세점을 좀 더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지만 그래도 일부 차익 실현 속에서의 어떤 실적 추이도 꼭 체크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들도 다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에서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창희 본부장님, 오늘 장 잘 마무리했으니까 내일 시장에선 뭘 또 중요하게 봐야 될지도 쪽집게처럼 찝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매수를 얼마나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주식 매수 전환 확인하자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요. 변형인 대표님은요? 오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발표 이 부분은 뭐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전 전망을 해보는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상승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한다면 전 조금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소 희석되는 과정에서 3분기 실적을 좀 더 주시해 본다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 3분기 실적 주시 속에서 낙폭 과대주들은 지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주시하시고요. 또 3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까지 그래도 반등이 이어져서 다행이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